김종인 전 대표 탈당 이후에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일, 어제, 그제 좀 금석에 오르는 수준이었지만은 실제로는 현재 원사이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선 구도를 바꾸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에는 이런 흐름들이 매우 속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다들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탄핵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되어서 후한무치한 세력이 아니라면 뭘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되겠다고 캠프 꾸려가지고 여기저기 정책 발표하고 떠드는 역할을 좀 뻔뻔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보다 좀 늦게 마련입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어제 탈당에 대해서 최명길 민주당 의원은요, 지도부가 사무총장을 보내 완료하는 척 했지만은 실제로는 나가려면 나가라 하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막상 김종인이 나갔을 때 민주당에 어떤 타격이 올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섭섭한 감정이 왜 없겠느냐. 작년 1월에 허겁지겁 문재인 부부가 2번이나 찾아가서 밥 먹으면서 도와달라 해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당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 믿은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해서 믿어보자고 해서 총선에서 다 안 될 거라고 100석도 안 될 거라고 한 당을, 호남에서도 퇴출된 당을, 호남에서 퇴출되고도 120 당시 3석이죠. 나 만들어줬는데 1당으로. 그런데 비례대표 2번을 가지고 셀프 공천을 했니 뭐니부터 망신을 주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쉬어라고까지 통보했잖아요. 둘이 밥 먹고 총선 뒤에 문재인 후보가 김종인 대표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후에도 김종인 전 대표가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묘사하니 참 의의가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헌을 말했다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욕을 하니 감정적으로 잊기도 어려웠을 거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저는 솔직히 이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김 전 대표가 체질상 잠을 아주 잘 주무시는 분인데 얼마 전 밤잠을 못 잔다라는 말을 들었다. 자, 탈당에 영향이 좀 있을 거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구성원이 돌아보게 될 거고 그 결과로 추가 행동이 있을 거다라면서 비문계가 탈당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단지 당을 박차고 나가서라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더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할 건데 숫자가 좀 될 거다. 탄핵 이후를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진영, 최명길, 이현주 이런 의원들이 탈당을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고요. 탄핵 이후에 개헌 흐름이 계속되면 탈당 숫자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는 오늘 탄핵 후 선거 구도가 바뀔 거라 내다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등을 고려할 때 180명의 의원을 규합할 협치를 갖추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월 공천에 그 쌈박질을 하지 말고 유승민 놓고 처음부터 잘 공천을 해서 훌륭한 사람들로 누구도 꼼짝 못하게 공정하게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공천을 해서 갔더라면 180석은 앉아서 먹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탄핵될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총선에서 122석을 얻으면서 이 사태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총선에 졌을 때 탄핵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 내가 뭘 잘못해서 탄핵당할 만한 일을
한 게 있냐 돌이켜보고 있으면 그때 조심했어야 되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총선 전에 탄핵을 당한 것도 열린우리당을 당시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탈당을 하면서 적어도 한 30여 명 이상이 새천년 민주당에 잔류를 했고, 그 숫자에 당시 한나라당에 그리고 자민련 일부까지 합치니까 200석이 넘게 되면서 순식간에 탄핵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항상 숫자가요 좀 작을 때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국정 운영을 조심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은 이런 총선 패배를 하고도 강크게 최순실을 앞세워서 계속 해오다가 이 사태를 빚은 겁니다. 그래서 김 전 대표는 라디오의 인터뷰에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제대로 해야 된다면서, 지금 국회 여건으로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된들 화합을 하기 위한 정치권이 어느 정도 연합하는 행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당하거나 쫓겨난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해야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시간이 없으면 지금 하지 못한다 해도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한다라는 약속이라도 하고, 당선자가 경우에 따라 한 달 내지 두서너 달 현 내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될 거다. 맞아요. 자, 세 사람이 당선된다 한들 지금 장관하고 총리가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당선돼서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인수위도 없어요. 과거에는 12월 중순쯤에 당선이 되면 2월 말까지 2달 이상의 인수위 기간이라도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그러면 장관을 그때부터 뽑고 총리도 뽑고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키고, 자, 여소야대인데 통과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권이 대통령이 돼도 장관을 임명 못하는 사태가 장기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조롭게 가도 2달이 걸릴 거예요. 근데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진 쪽에서는 또 그냥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인식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기력을 상실했는데 이미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냐. 탄핵이 이루어지면 정권 교체는 끝난 상황이다. 조기 대선하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선거 구도가 짜여질 거라 본다. 이러면서 자기는 킹메이커 하지 않겠다. 헌재 심판이 끝나고 나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뭐 확답을 하지 않겠다 해서 여운을 남겼어요. 그리고 어느 당에 들어갈 일은 없고 여러 당의 모든 사람을 만나보고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결론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 정치권에 대해 모두 다 개혁 혁신을 부르짖지만은 이거를 한데 모아내서 공통점을 찾아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민주당에 대해서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15일에 민주당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에 저항하는 세력이 떨어져 나가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려 노력했는데 도대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생리적으로 그렇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13 총선이 끝나고 8.27의 전당대회를 통해 새 체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다시 옛날 진노로 돌아갔다. 그래서 자기가 이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왔다. 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 오찬을 하면서요. 자, 경제 빅텐트를 추진하냐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빅텐트를 하겠다 하는 의사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 의원이 탈당을 한 뒤에 반문연대를 한다고 한 만큼 이 경제개혁에 대해서 동참하고 정경유착이나 재벌개혁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데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세력이라면 당 내부에 있는 무리한 요소들이나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와 철저한 경제개혁 두 가지로 모아내야 돼요. 국민의당에 만약에 그러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헤어져야 돼요. 자유한국당에도 예를 들어서 경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보와 경제개혁 이 두 가지를 기치로 가야 성공을 하고요. 여기서 경제개혁만 앞세우고 안보가 뒤로 빠진다면 실패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간다면 적어도 보수에서 한 90%는 모아내고 중도나 야권 일부에서도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